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입시. 경쟁의 늪에 빠진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학생들. 꿈조차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는 교실. 학생의 주인이 되는 에듀 콘서트 제3회 교실. 학생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에듀 콘서트가 함께합니다. 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여기는 에듀 콘서트 제3회 교실입니다. 자, 꿈 가득하고 열정 가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일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을 시작으로 이제 드디어 2017년도 입시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거는 여러분의 그 기대감, 설렘을 표현한 거죠, 그렇죠? 예, 대답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쯤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나 자신을 또 잘 알아야 자기 소개서를 또 멋지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분께서 여러분께서 그 자기소개를 잘 쓸 수 있게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이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입시 전문가 이만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우리한테? 스펙? 아니죠. 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써줘야지 좋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자, 이제 자기소개서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할 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의 특징,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어떤 실제 예와 더불어 작성하는 방법, 세 번째 점검인데,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비유하면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혹시 법정 가봤어요? 법정? 재판장에 가봤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어떤 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줘요? 피고 최후 진술하세요. 근데 이미 그 말을 시키기 전에 사실은 재판장은 저 사람에게 내가 몇 년의 형을 때리겠다, 무기징역을 때리겠다, 아니면 사형을 시키겠다, 아니면 뭐 한 10년형을 주겠다, 이걸 다 이미 정하고 왔죠. 그러니까 최후 진술을 아무리 잘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겁니다. 피고인의 법정 최후 변론. 그러니까 저것이 결과를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지만 재판장의 마음을 울리면 혹시 모르지만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기징역이 감형될 수도 있고, 사형이 감형될 수도 있고, 과태료가 감형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3들은 사실 바꿀 게 있나요, 없나요? 수능 성적 못 바꾸죠. 또 학생부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남은 거라고는 자기소개서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 마지막으로 SNS에 올리는 셀카. 여러분 셀카 어떻게 찍어요? 예쁘게 찍죠. 그죠? 셀카를 사실 제가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특히 40대 중후반 어른들이 셀카를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찍죠. 어때요? 흉해요, 안 흉해요? 무지하게 흉하죠. 셀카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어야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제일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셀카라는 것은 잘 나온 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왼쪽 얼굴이 이뻐요, 오른쪽 얼굴이 이뻐요? 일반적으로 둘 다 이뻐요? 누구예요? 사실은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왼쪽이 이뻐요. 그래서 왼쪽을 많이 찍는데 결국은 그거죠.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좋은 장점을 상대방에게 어필함으로써 마음을 돌려놓는 도구,
이게 자기소개서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당락이 크게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당락을 뒤바뀜의 기회를 갖자고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써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가보겠는데, 근데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보는 건 누굽니까? 입학사정관이죠. 중학교라면 입학 담당관이고 고등학교라면 입학사정관입니다. 근데 그 사정관님이 바라볼 때는 이런 거죠. 이 아이 생각이 뭔가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걸러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 아이의 생각은 무엇인가, 또 글쓰기의 어떤 그 글솜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솜씨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용이죠. 내용이기 때문에 뭐 화려한 문장이나 화려한 단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가 우리 대학에 와서 과연 공부를 얼마나 할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오지만 학업 능력입니다. 또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간략하죠,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그 아이의 3년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어떤 보완제가 되는 게 자기소개서다. 이걸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거 자기소개서도 시험처럼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가 있는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걸 잘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그죠? 그러면 가장 우리가 힘주어서 써야 할 내용은 뭐예요? 노력이에요? 경험이에요? 노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뭐죠? 배우고 느낀 점. 제일 중요한 건 느낀 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1번과 2번과 3번 다 나와 있는 게 배우고 느낀 점이죠.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그러니까 1번은 학업 능력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또 이 아이가 우리 대학에 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가에 대한 학업 역량이고, 2번은 뭐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교내 활동이에요, 교외예요? 교내인데 문제는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했다면 교외도 써도 된다는 얘기는, 사실 2번은 좀 폭이 넓죠. 교내든 교외든 중요한 거 3개를 써라. 그러니까 2번은 사실은 학업 역량도 학업 역량이지만 일단 어떤 교내 활동 위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애매하게 쓰면 보시면 3개 이내잖아요. 난 활동이 많아. 4개 쓰면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4개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티나게 패러그래프를 나눠가지고 1, 2, 3, 4 이러면 안 되고요. 녹여내면 4개도 가능하고 5개도 가능합니다. 녹여내면 됩니다. 녹여내면.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저건 한마디로 당신의 뭐를 체크하겠다는 얘기죠? 인성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학업 역량, 2번은 활동 능력, 3번은 인성, 그 다음에 4번은 대학마다 다르죠. 대학마다 다른데 주로 물어보는 것이 지원 동기, 전공 선택의 이유, 또는 뭐 읽은 책 같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너 어떻게 공부할래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4개의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고 가장 떨어지는 질문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정관이 읽을 때 냉정히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을 골고루 다 중시합니다. 골고루 중시하는데, 근데 특히 입학사정관이 힘주어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은 몇 번이고 약간 눈을 비슴치하게 뜨고 보는 건 뭐냐? 알 수 있죠, 그죠? 대학은 어떤 문항에 더 주안점을 둘까요? 1번이나 4번 쪽에 주안점을 둡니다. 물론 애들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과 4번, 특히 1번 쪽에 주안점을 두고 봅니다. 왜? 대학은 인성이 좋은 애, 활동을 많이 해, 이런 애보다는 더 중요한 아이는 어떤 애를 원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애를 원하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사실은 1번 문항에 대한 초점이 제일 크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한 아이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평가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부도 있죠. 자기소개서도 있죠. 또 담임선생님 쓰는 게 뭐가 있죠? 추천서가 있죠. 그죠? 그 세 개를 버무려 가지고 애를 뽑기 때문에 그럴 때 뽑는 것이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등을 체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흐름을 봤으니까 그죠? 이제 실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예를 보는데 여러분 보시면 제목이 자기소개서잖아. 자기소개서. 서라는 것은 글은 곧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 자기소개서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치 뭐 하듯이 셀카를 찍듯이.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지원자가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글입니다. 또 지원자의 독특한 특성, 능력, 경험,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기소개서든 아니면 학생부든 이런 게 나오지. 어떤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의 과정과 내용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나의 변화가 나와야 돼. 책을 봤으면 그 책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노력했으면 그 노력의 결과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써줘야 됩니다. 나에게 미친 영향. 그런데 학생부는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독서 얘기할까요? 독서. 학생부의 독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독서 활동. 뭐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책 제목과 읽은 내용을 간단히 적는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적으시면 안 돼요. 독서도 이 책을 내가 왜 읽었고,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읽은 바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써줘야, 그래야지 대학에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내가 뭔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의 바뀐 점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점이 안 나오면 안 돼. 그런가 하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노력의 과정도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 근데 문제는 뻥으로 쓰면 돼, 안 돼? 사실은 뻥,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하면 사정관이 속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소개서만 딸랑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니터를 여러 개 띄워놓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비교하면서 보기 때문에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사실 사정관은 고민스럽게 자기소개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실인가 거짓. 근데 이게 사실은 딱 보면 안다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내가 여러분이 모의고사가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맞춰볼까요? 우리 고3들은 엊그제 봤거나 그죠? 맞춰보면 또 머리 스타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정관들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쓰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보면 본인이 쓴 거와 본인이 쓰지 않은 거는 실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 썼을 때 어디 가면 문제가 생깁니까? 면접장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화려한 대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기보다는 서투러도 좋으니, 내용이 투박해도 좋으니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문체로 여러분의 스타일로 써주기를 당부를 드린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잘 들어도 작성의 팁이에요. 1번 일단 쓰기 전에 뭘 잘 봐야죠? 학생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학생부가 기본이고요. 그 학생부에서 파생된 것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학생부를 꼼꼼하게 보시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두 번째는 질문의 의도. 1번은 학업 역량이구나. 2번은 전공 적합성이나 학교생활의 충실도구나. 3번은 인성이구나. 4번은 뭐 지원 동기인지 학업 계획인지구나. 이걸 분명히, 문제는 항상 정답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줘야 되니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라. 세 번째는요, 이거죠.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에 대한 내가 이 활동을 왜 했지? 동기.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영향관계 등등을 일단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미사여구.
아름다운 표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아름다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추상적인 표현 안 좋아요. 뭔가 그냥 확실하게 마치 뉴스를 전달하듯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임팩트 있는 사건만 딱딱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문제는 대학마다요 인재상이 달라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지적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또 우리가 보통 머리, 인성, 체력을 지덕체라고 얘기해요. 지덕체, 그죠? 근데 최근에 모 대학은 지덕체라고 안 해요. 체덕지라고 그래요. 체덕지. 그럼 그 대학은 뭔가 어떤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지적인 능력보다 우선시하는 대학이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학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선공후사, 뭔가 공적인 조국을 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그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인재상을 파악해 놔야 내가 무엇보다도 잘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보면 또 하나 이제 6번입니다. 또 하나, 자기소개서 아니에요. 나의 특징을 파악해 줘야죠. 그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7번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통과. 근데 이거를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A4 용지에다가 표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건데, 이런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A4 용지로, 아니면 B4도 좋고 뭐 A3도 좋아요. 만들어 가지고 지원 동기가 될 만한 일을 정리해서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 느낀 점은 무엇이고 근거는 뭐다, 관심 있는 분야, 흥미와 적성, 대학 가서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하나의 논술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골격을 짜놓고 덤비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한 얘기를 제가 가져왔는데, 1번 문제. 대학에서는 1번 문항에 대해서 뭘 체크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서울대학교 입학 담당 교수가 답변하기를,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얘가 앞으로 공부할 마음이 있냐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1번이다. 1번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얘가 과연 우리 대학에 와서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보는 것이 관건이다. 사실은 얘가 몇 등 했는지, 아니면 뭐 점수가 몇 점인지는 학생부에 다 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없는 너의 학업 의지를 보여다오. 흔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선배들의 경우에 1번 쓰라고 하면 뭘 제일 많이 쓰지 아세요? 내가 수학을 못했었는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2, 3 때는 1등급으로 올렸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안 써도 뭐에 나와 있죠? 학생부에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없는 무엇인가를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인데 주로 뭘 쓰느냐 보세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열정과 학업 능력의 우수성을 써달라. 그런데 가능하면 뭐와 연결지어서 희망학과와 연관지어 써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내가 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를 거기다 은근히 자랑을 해달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건 저기 나오죠. 세 번째, 나만의 공부 방식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공부하는 스타일과 내가 평소에 학습하는 스타일을 써주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고, 또 보세요. 우리가 아까 2번 문항은 뭐였지? 활동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랬어요? 1번 문항에다가 동아리 활동을 써도 괜찮다. 그 동아리 활동이 나의 학업 역량에 영향을 주었으면 동아리 활동을 1번에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번은 학업 역량과 연관 있는 그 모든 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의 실례입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저는 수능 지문으로만 영어를 접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얘는 존댓말을 썼네요. 그죠? 수능 영어는 어린 시절 외국에서 배운 영어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은근히 뭘 얘기하고 있죠? 나 외국에서 물 좀 먹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BS 교재 영어 문제를 풀수록 문법과 어휘는 늘었지만 영어에 대한 흥미는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우연히 그러면서 이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공부를 위해서 선생님 역할극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부의 방식을 쓰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집에 와서 거실 유리창에다가 재현을 해봤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EBS 교재에서 셰익스피어와 연관된 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영어 단어 중에 상당수의 영어 단어를 셰익스피어가 만들었다는 내용을 봤는데, 근데 내가 우연히 반대의 경우도 알았기 때문에 이거 생각이 좀 다른데 하고 구글을 통해서 뭔가 찾아가지고 EBS 교재의 원문을 한번 내가 찾아봤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있고 EBS 교재에서 뭔가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를 계기로 셰익스피어가 어떤 단어를 만들었을까? 이거를 자기가 관심 있게 봤다. 근데 그 와중에 특히 이제 V for Vendetta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저의 영화가 뭐냐면 셰익스피어 표현이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에서 내가 그 영화도 봤는데 영화에서 뭔가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재현한 것이 흥미를 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영미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동아리도 만들었다. 내가 스스로가 영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셰익스피어의 문체를 비슷하게 본땄고, 어떤 영어 작가의 문체를 비슷하게 본다는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그런 거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게 학교를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는 내가 뭔가 찾아하는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뭐라고 쓴 거죠? 등수 올라간 거 썼나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EBS 교재를 보다가 셰익스피어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에서 궁금해서 구글도 찾아봤고, 찾아본 결과 새로운 흥미를 느꼈고, 또 그와 연관된 영화도 보았고, 영화를 본 그 흔적 가지고 내가 동아리도 만들었고, 뭔가 문체를 가지고 따라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영어 실력이 발전하게 됐다.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 단순한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내가 스스로가 찾아하는 공부 능력을 가지게 됐다. 그 사실은 독특한 평가를 받은 거죠. 제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얘기 들었는데 보니까 사정관들이 참 독특했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다른 애가 좀 달랐다. 그러니까 1번 학업 역량 쓰는 거에다가 동아리 활동을 언급을 하고 가져왔다. 독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판에 박힌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등수 올린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문항을 학생부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부에 이거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죠. 항상 근거가 뭔가에 나와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 친구는 근거가 뭘까요? 치얼스라는 그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학생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보시면 이겁니다. 자, 2번 문항도, 그죠? 이거 서울대학교 얘기인데 2번 문항도 1번 문항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내 활동과 어떤 그 자동봉진 활동들도 지적 호기심과 연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대학은 어떤 애를 뽑고 싶어 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를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문항도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얘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이 무엇이고 그 활동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얘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또 그 활동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다. 그러면 2번 문항은 아까 뭐였냐면 이게 2번 문항이었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노력했던 교내 활동. 제일 좋은 건 활동이 딱딱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사정관이 얘 활동 3개구나, 얘 활동 2개네, 얘 활동 4개, 이걸 셀 필요를 못 느끼게 뭘 흐르듯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나는 아무리 고민해봐야 활동이 2개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 3개 이내니까 2개 쓰면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활동이 많아도 내가 2개에 집중하고 싶으면 2개만 써도 됩니다. 내가 활동이 많아도 나는 하나만 가지고 들고 파겠다고 하면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만 써서 이 1500자를 채우기에는 상당한 분량의 부담이 있죠. 보통 3개 쓰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또 나오잖아요. 항상
2번도 전공과 연관된 학업 역량. 그러니까 이게 1번이건 2번이건 학업 역량이 가장 기본기에 깔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양성, 사고의 깊이와 지식의 확장 나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전공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2번에서는 전공 적합성에 나와주는 게 좋아요.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다양한 게 있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런 거 하면 독서 활동, 또는 뭐 교과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2번에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안 쓰고 교과 수업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써주면 되는데, 요거 저게 중요합니다. 시행착오. 자, 자기소개서에다가 내가 실패한 경험을 쓰는 게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실패한 경험 쓰는 거 바람직합니다. 특히 1번이나 2번에서 실패한 경험을 쓰는 건 대학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가운데 내가 정신적인 성숙을 이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 쓰는 거 좋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그 실패한 가운데 내가 뭔가 깨달아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시행착오의 흔적을 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애들이 저걸 자꾸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시행착오를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세요. 고교 입학 당시 2번입니다. 고교 입학 당시에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저는, 그러면 은근히는 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예요. 이걸 강조하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저는 영자신문부 카르피디엠의 활동을 출발로 노력한 그때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합니다. 내가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저는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자신문부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국제부를 맡았다. 지금 얘는 뭐로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동아리 활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영자신문부 활동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나옵니다. 국제기사를 쓰는 중에 뭔가 도전정신도 생겼고 뭔가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미국 MIT에서 열리는 국제 모의유엔대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다 자연스럽게 뭘로 넘어갔어요? 모의유엔으로. 그러니까 이미 활동이 몇 개죠? 2개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2번째로 넘어갔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WHO에서 호주를 담당해서 소외 열대 질환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 뭐냐면 외국 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근히 여기까지 보면 얘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네요. 셀카를 찍었습니다. 뭘 찍었죠? 나 영어는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잘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얘기를, 이런 얘기도 합니다. 토론을 했는데 외국 아이들이 자기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남한이냐 북한이냐? 왜? 외국 애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한 나라고,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니까 남한이냐 북한이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나는 뭔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참 반성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역사를 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역사를 독서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뭘 했다는 거죠? 독서 토론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3번째 활동으로 넘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활동이 넘어오는 거예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독서 동아리 후마니타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의 책을 읽었다. 읽는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부원들이 역사에 대한 그 지식이 좀 짧은 걸 알고 내가 자원해서 부원들에게 역사 강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강의안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제 외국인들에게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또 토론 동아리 만들어서 공부한 것처럼 실제로 한번 내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 이제 뭘 만들었냐면 영자 관광 책자 제작 동아리를 만들었다. 동아리가, 그럼 이제 뭐가 있어요? 아까 동아리 하나 있었죠. 모의유엔 갔다 왔죠. 독서 토론 동아리 만들었죠. 또 뭘 만들었어요?
영문 책자 동아리 벌써 4개의 동아리 얘기가 나오잖아. 4개. 근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물 흐르듯이 넘어가니까 동아리가 몇 개인지를 안 세는 거예요. 활동이 몇 개인지를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동아리 활동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책을 만들어서 내가 외국인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문제는 내가 경복궁에 가서 경복궁 바닥이, 원래 외국의 모든 그런 그 궁들은 바닥이 매끌매끌한데 경복궁은 울퉁불퉁하잖아요. 왜 그럴까? 외국인들이 궁금해할까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었다. 그걸 이제 박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흐름이 보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딱딱 나눠지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지적인 호기심이 있잖아요. 호기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활동도 있고, 제가 독서 활동도 언급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 끝에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모의유엔, 뭔가 결과물,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뭔가 사정관들은 흥미를 가지고 읽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으로 가는데, 자, 인성은요, 여러분 특히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갈등이나 나눔, 배려 이런 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하느라고 어렵죠. 그래서 대학도 이 3번 문항에 대해서 크게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고 그냥 평이하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봉사활동 3종 세트가 뭐예요? 노인보호 요양원, 그 다음에 후배 멘토 앤 멘티, 세 번째는 장애우 돕기. 너무나 흔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근데 너무나 흔해도 그거 외엔 또 할 게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성면은 그냥 솔직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은 서울대 얘기로 나오겠는데, 서울대학은 4번 문항이 독서입니다. 다른 대학은 지원 동기일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서울대가 뽑고 싶은 학생은, 그럼 나 서울대 갈까 하는데 왜 자꾸 서울대 얘기해요?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모범적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서울대 스타일을 따라하기 때문에 서울대에 준하면 거의 모든 대학에 적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 지식의 누적, 지식의 활용 참고하시고, 실례를 보겠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고려대학교의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영문학과에 갑니다.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 May I go to the toilet? 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May I use the girls room? 이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달랐다. 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느꼈던 바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영어와 미국인들의 영어가 좀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학과에 들어와서 뭔가 진정한 영어, 진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 다음에 뭐가 될래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영어과에 와서 영어를 깊이 있게 공부할래요.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그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아까 영적신문부를 쓸 때 대북전단 얘기가 나옵니다. 대북전단. 왜 삐라 아시죠? 삐라? 삐라를 영어로 뭐로 부르냐?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신문들은 삐라를 플라이어와 리프를 섞어 쓰더라. 그런데 BBC나 CNN은 또 다른 표현을 쓰더라. 그래서 내가 궁금함을 느껴가지고, 또 얘는 여기서도 또 지적 호기심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대 영문과에 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지원 동기도 있고 학업 계획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기소개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죠? 지적 호기심.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점. 세 번째, 성공 사례만 쓰지 말고 시행착오, 뭔가 실패했던 경험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2017년 수시전형. 3년간의 노고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중 서류 전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때로는 입시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만 적용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또 바뀌어서 자신이 어떻게 뭐랄까나 간학문적 그런 연구라던가 여러 학문을 단순히 교과서 지식이 아니라 응용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적어야 된다고 했는데 말로만 들어서는 그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다본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써야 되는 문항인데 사실 앞으로 미래 같은 경우에 목표가 정확하게 뚜렷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청사진이라는 게 또 제대로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가본 문항을 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이 학교라는 그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 여러 활동이 있는데요. 이게 한정적인 공간이다 보니 그 활동을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학과나 전공이랑 연결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자소서 2번 문항이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3가지를 적는 것인데요. 방송 동아리랑 미디어 동아리, 토론 동아리 등등을 했고요. 2학년 때부터 60대 총학생 부회장 그리고 61대 총학생 회장을 연임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총학생 회장단 연합에서 작년에 부대표로 했고 지금은 대표로 역임 중입니다. 3가지를 추리가 힘든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과연 꽉꽉 채워서 1500자를 딱 맞춰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또 활동이 무조건 많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활동이 한두 개밖에 안 되지만 그 한두 개 안에서 좀 진정성 있는 활동을 적으면은 과연 그것도 좋은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1번 문항에 대한 질문인데요. 학문간의 융합이 요즘 대세다 이런 내용을 적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학업에 기울인 그 노력을 이제 써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학문간의 융합이 대세긴 한데 자기가 한 활동이 융합된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꼭 융합을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기가 했던 실적 위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뭐 융합을 굳이 얽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4번 자율문항이었어요. 지원 동기와 전공 선택 이유, 또 학업 진로 계획 등을 이제 적으라는 그런 문항인데 학생 질문은 대학 입학 후 계획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래서 상당히 솔직한 질문이긴 하네요. 대학 입학 후에 진로 계획이 없다. 마이너스죠.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미 남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안 세우면 나는 그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나 계획이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을 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이다. 2번 문항인데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쓰라는 그런 문항인데 학생 질문은 교내 활동과 지원하는 그 학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예를 들면 뭐 그 학문적은 너무나 좁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외교관이 되겠다 그랬을 거고 외교와 연관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폭넓게 보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의대에 가면 그러면 봉사활동을 더 의료봉사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폭넓게 교과와의 연관성을 따져보면 예를 들면 영문과에 간다고 하더라도 국어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니까 사실 폭넓게 보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좁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도 이제 2번 문항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내 활동을 3개 이내로 기술을 해라 했는데 활동이 많은 경우 아까 이제 녹여내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꼭 3개 이내로만 쓸 필요는 없고요. 4개 써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만약에 단락을 나누면 금방 드러나니까 드러나지 않게 녹여내면 5개, 6개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3개만 쓰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거 3개인데 순서로 쓰면 가장 중요한 걸 맨 위에 놔야죠. 항상 뭐 면접이든 논술이든 자기소개서든 중요한 사실은 2갈씩 진술입니다. 뭔가 결론부터 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활동을 맨 앞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수 얘기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글자 수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좀 모자라거나 조금 넘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모자란 건 상관이 없는데 예. 넘치는 건 입력이 안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글자 수를 딱 맞춰서 입력하지 않으면 이제 모자라는 건 쓸 얘기가 없다는 얘기니까 쓸 얘기가 없는 애를 누가 뽑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글자 수를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내 활동이 적어도 진정성이 있으면 되는지 궁금했는데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한두 동아리를 한 3년 동안 꾸준하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공 적합성을 염두에 둔다면 한두 동아리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입시의 흐름이 좀 변한 것이 다양한 경험도 높이평가하니까 사실 저는 동아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뭐 다양한 고1, 고2 때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이 동아리 저 동아리 하고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아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아리를 활동할 당시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동아리 숫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그 사례들도 이제 소개하신 거 보니까 나 스스로가 쓰는 나 자신의 어떤 그 전기 그런 이제 격으로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그 사실들은 떠오르는데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1 때부터 학종을 준비한 친구들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고2나 고3 때 학종을 새롭게 쓰는 친구들은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부를 열심히 검토하다 보면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친구도 사실은 장래 꿈은 외교관인데 지원한 학과가 영문과도 지원하고 자유전공학부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건 연결 지어 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사와 영어를 연결 지어서 자전에 넣은 것이고 영어 실력을 연관 지어서 영문과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학생부를 꾸준히 검토하면 무언가 연결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를 찾는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의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 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미 씨가 지금 객석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요. 네, 오늘 친구들이 본인들이 직접 써나가야 될 얘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경청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친구들도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분한테서는 소제목을 적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떤 분한테서는 뭐 1, 2년 전에 그냥 잠깐 이렇게 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소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소제목 옛날에 유행을 했었어요. 유행을 했었는데 한물 갔습니다. 왜냐하면 소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소제목을 쓰려면 한 줄을 비워야 되는데 그 한 줄도 엄청난 양의 활동과 배우고 느끼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제목 같은 거 쓰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안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시원함이 느껴지죠? 이제 예. 또 다른 친구 좀 만나볼게요. 다른 질문.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지금 당장 이제 써야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그 1번 문항을 설명해 주실 때 이게 학업 성적의 추이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2번 문항을 관련해서 이게 자신의 시행착오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또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고등학교 생활 중에 보면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업 성적이 시행착오랑 가장 큰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다가 거기서 제 공부 방법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거기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성적이 오른 내용을 이걸 그 1번 문항에 쓰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 두 개가 서로 모순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과 싸우자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밖에 할 게 없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쓰는 게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의 추이는 학생부에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 친구가 얘기한 거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공부 스타일을 바꿨다. 그러면 그 1번 문항을 쓸 때 성적 올라간 거를 중심으로 쓰지 말고 공부 스타일의 변화를 중심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만회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저희가 보면 1번 문항에 참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성적 오른 거를 쓰는 건 다시 좀 촌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촌스럽게 쓰지 않으려면
친구가 공부 스타일의 변화 어떻게 바꿨다.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주면 됩니다. 네. 표정이 아까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네. 자, 우리 이남희 씨가 또 학생 만나고 있어요. 네, 뭔가 지금 선생님 해주시는 말씀이 증문즉답 시간 같아서 예. 친구들이 참 시원해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남학생도 질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울산고등학교 3학년 서종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진로가 바뀌었을 때는 자소서를 어떻게 적어야 좀 이렇게 잘 적을 수 있을까요? 그 사정관들 얘기는 진로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진로가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첫째는 진로가 안 바뀌는 게 좋고요. 바뀌면 뭔가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바뀌었다면 자기소개서에 바뀐 이유가 나와주면 됩니다. 바뀐 이유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학생부의 진로 희망을 바꾸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연관 지어서 내가 어떤 계기로 희망이 바뀌는지를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1, 고2 때 의과대학을 지원했던 친구인데 고3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는 못 가는 거죠. 천상에 이제 기계공학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썼냐면 자기소개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경험해 보니까 의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의료 기계가 나쁘면 사람을 못 살리더라. 야, 멋지네요. 네. 의료 기계 개발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이 든다. 기계공학과에 간다. 누가 봐도 뻥 같지만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진로 희망이 바뀌면 바뀐 이유가 나와주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런 경우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네요. 결국은 이제 머리 싸움이죠, 머리 싸움. 예. 아, 논리 싸움이고. 정말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자기소개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자기소개서 제일 잘 쓰는 거 일단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학창 시절 이 시간을 잘 써야 멋진 자기소개서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만기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